당신은 아마도 채소가 건강한 식단의 기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특히 50대 이상일 경우 몸에 몰래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일부 채소는 혈당 수치를 높이고 신장에 부담을 주며 관절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채소 중 하나가 아마도 이미 냉장고에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영양사들이 이 식품들을 적극 권장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젊었을 때처럼 쉽게 소화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복부 팽만감, 기력 저하, 알 수 없는 통증을 피하기 위해 제한하거나 식단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은 8가지 채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 새로운 유용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첫눈에 보기에는 무해해 보일 수 있는 채소들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채소는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거의 모든 곳에 들어갑니다. 죽시리얼, 또르띠아 그리고 시럽 형태로 가공식품에도 포함됩니다. 옥수수에는 식이섬유가 있지만 노인에게는 숨겨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셀룰로스라는 식이섬유의 한 종류로 몸이 거의 소화하지 못합니다. 젊을 때는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이 셀룰로스 소화에 어려움을 겪어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옥수수 섭취는 복부 팽만감 가스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옥수수의 높은 혈당 지수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병 경향이 있는 사람에게 위험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옥수수는 유전자 변형되고 농약으로 처리됩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체내에 점차 축적되어 장 기능을 악화시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옥수수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유기농 옥수수를 선택하고 조금씩 먹으며 옥수수 시럽과 같은 가공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식품은 버섯입니다. 버섯은 종종 슈퍼푸드로 불리지만 특히 야생버섯은 토양에서 중금속과 독소를 흡수합니다. 노인들에게 특히 위험한데 체내에서 유해물질 배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생버섯 특히 양송이버섯에 함유된 아가리틴입니다. 아가리틴은 다량 섭취 시 해로우므로 버섯은 잘 삶거나 볶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버섯 애호가들은 검증된 공급처에서 구매하고 생으로 먹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고대 로마 의사들 특히 갈레누스는 일부 사람들이 야생버섯을 잘 견디지 못하는 이유를 토양에서 나오는 독성 증기와 연관지었습니다. 현대 연구도 이를 뒷받침하는 데 버섯은 특히 야생에서 채취된 경우 일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버섯은 토양에서 중금속을 포함한 독소를 흡수합니다. 안전하게 먹으려면 항상 버섯을 철저히 가열 처리, 볶거나 삶아야 합니다. 가열 처리는 아가로틴과 같은 유해 화합물을 파괴합니다. 또한 유기농 버섯을 선택하세요. 농약과 기타 유해물질 함유가 적습니다. 버섯 섭취 후 정기적으로 불편함을 느낀다면 건강을 위해 섭취량을 줄이거나 식단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가지, 염증을 유발하는 숨겨진 도발자입니다. 가지의 껍질과 씨앗에는 살라닌이라는 천연 독소가 들어있어 관절 통증을 악화시키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불교 승려들은 가지를 포함한 가짓과 채소가 때때로 관절 통증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현대 연구도 이 현상을 뒷받침합니다. 관절염이나 통풍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지는 관절의 뻣뻣함과 부기를 악화시켜 상태를 나쁘게 하고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지의 단단한 껍질과 씨앗은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속쓰림과 복부 팽만감을 일으킵니다. 이는 소화 문제를 더합니다. 살라닌 함량을 줄이려면 가지를 잘 조리하세요. 굽거나 조림으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잘 소화되도록 조리 전에 껍질을 벗기세요. 특히 관절이나 위에 문제가 있다면 가지를 적당히 섭취하세요. 맛있는 채소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가지 섭취 후 불편함을 느꼈다면 식단에서 가지의 위치를 제고하고 다른 채소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는 무해해 보입니다. 으깬 감자 구운 감자튀긴 감자 모두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역설입니다. 이 익숙한 채소가 특히 50세 이후 건강에 진정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체중 증가뿐만이 아닙니다. 주요 문제는 감자가 혈당으로 빠르게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으깬 감자를 먹고 30분 만에 혈당 수치가 로켓처럼 치솟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당뇨병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진정한 재앙입니다. 고대 로마 의사들도 부유한 귀족들이 지속적인 갈증과 피로를 동반한 이상한 병에 자주 걸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증상들은 당뇨병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가장 교활한 점을 아시나요? 튀긴 감자 프렌치 프라이 또는 칩은 높은 온도에서 아크릴아마이드를 형성합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현대 과학자들에 따르면 염증과 심지어 암과 관련된 물질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심각한 건강 위험입니다. 불교 승려들은 수천 년 동안 튀긴 음식을 피하며 그것이 내면의 균형을 파괴한다고 여겼습니다.
현대 연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껍질을 벗긴 안전한 구운 감자조차도 순수한 전분으로 식사 후 1시간 내에 에너지가 고갈될 수 있습니다. 신체는 전분을 처리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 대가로 새로운 허기를 느낍니다. 이것은 올바른 선택 없이는 끊기 어려운 악순환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일반 감자를 고구마로 대체해보세요. 고구마에는 섬유질과 항산화제가 더 많아 건강에 유익합니다. 일반 감자를 먹는다면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그 안에 모든 유익한 성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 튀김 대신 삶기를 선택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감자 한 끼 분량이 너무 많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을 조절하면 혈당 급증과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먹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감자를 많이 섭취한 민족들은 19세기에 당뇨병과 심장질환에 자주 시달렸습니다. 조상의 경험을 고려하고 단순한 식품처럼 보이지만 인간 건강에 숨겨진 위협을 가질 수 있는 감자에 대한 태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무해해 보이는 완두콩이 위험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이 작은 녹색 채소는 몸의 진정한 설탕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숙한 나이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완두콩은 혈당 지수가 높아 혈액 내에서 빠르게 설탕으로 변해 급격한 혈당 변동을 일으킵니다. 고대 중국 의사들은 황디내경잇에서 혈액 속에 불을 지피는 식품에 대해 경고했으며 현대 연구도 그들의 빠른 탄수화물에 대한 말을 입증합니다. 그러나 설탕만이 완두콩의 문제는 아닙니다. 완두콩은 퓨린이 풍부하여 요산 수치를 높이고 통풍지광의 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특히 50대 이후 사람들에게 해당되며 관절 통증이 진정한 고통이 되어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소화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완두콩에 포함된 복합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효소를 덜 생성합니다. 따라서 특히 성숙한 나이에는 설탕관절 소화 문제를 피하기 위해 완두콩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조상의 지식과 현대 연구는 이렇게 익숙한 식품조차도 건강에 숨겨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불교 승려들은 한 세기 전에도 콩류 소화의 특성을 주목했습니다. 그들의 수행에는 완두콩을 더 잘 소화하고 흡수하기 위한 특별한 조리법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완두콩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한 요령이 있습니다. 설탕 흡수를 늦추고 소화를 개선하는 유익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조리 전에 콩류를 불리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것은 퓨린 함량을 줄여 소화를 돕고 신체 부담을 감소시킵니다. 완두콩은 적은 양으로 일주일에 2-3번 이하로 섭취하세요. 이는 건강을 유지하고 불쾌한 결과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독이자 약이다. 중요한 것은 용량이다. 이 지혜는 우리의 식단에 익숙한 완두콩에도 완전히 적용됩니다. 갈리나 스테파노브나의 이야기는 인내와 근면의 예입니다. 그녀는 보로네시 근처의 유제품 공장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동료와 상사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첫 번째 교대 근무에 맞추었습니다. 우유통을 내리고 자동기계를 점검하며 실험실 조교를 도왔습니다. 동료들은 그녀의 근면함을 존경했고 상사는 수년간 불평 없이 일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팀의 버팀목이었습니다. 60세가 넘으면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로와 관절 통증이 생겼고 어느 날 아침에는 붓고 빨갛게 변한 손가락을 펴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손을 저으며 이것은 나이로 인한 변화라고 설명하고 진통제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활동적인 여성에게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공장에서는 즉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손이 말을 듣지 않고 무거운 우유통 뚜껑을 열기 어려워졌으며 이전에 쉽게 하던 일이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갈리나 스테파노브나는 사워크림이 든 통을 떨어뜨렸다. 이전에 파이를 나누던 동료들은 이제 그녀를 뒤에서 수군거리며 늙은 고물이라고 불렀다. 젊은 마스터 알렉세이는 트집을 잡기 시작했고 상여금을 지연시키며 가장 힘든 작업 구간에 배치했다.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가장 힘든 월급날에 갈리나 스테파노브나는 평소에 절반도 안 되는 돈을 받았다. 회계부에서는 실수가 아니라고 했고 알렉세이는 일을 반만 하면 반만 준다고 설명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관절의 통증은 견딜 수 없었고 머릿속에는 동료들과 상사의 모욕적인 말들이 맴돌았다. 아침에 오래된 신문을 장작으로 쓰려고 살펴보던 중갈리나 스테파노브나는 노인을 위한 영양에 관한 기사에서 염증과 통증을 악화시키는 음식에 대해 읽었다. 그녀는 전날 완두콩 수프 한 그릇을 먹었던 것이 생각나 완두콩과 감자를 식단에서 빼고 호박과 메밀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 주 후 손가락의 심한 통증이 상당히 가라앉았고 갈리나 스테파노브나는 다시 무거운 통을 들 수 있게 되었다.
나중에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구운가지 요리도 관절에 해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대신 삶은 양배추를 먹기 시작했다. 익숙한 설탕 든 차 대신 갈리나 스테파노브나는 할머니가 권한 장미 열매차를 마시기 시작했고 이는 힘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힘과 건강이 돌아오면서 자신감도 생겼고 이는 갈리나 스테파노브나가 일과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알렉세이는 또다시 크게 외쳤다. 스테파노브나, 아직 할 수 있다면 물통을 가져와.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할 수 있지만 교대 근무당 30kg인 규정량만 가능하다고. 그녀는 50kg을 들어야 한다는 요구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알렉세이는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다. 동료들은 상황을 지켜보며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다. 월말에 갈리나 스테파노브나는 가벼운 노동으로 전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했다. 회계부서는 아무 말 없이 부족한 급여를 돌려주었다. 현재 갈리나 스테파노브나는 공장 실험실에서 우유 품질을 검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예전에는 웃던 동료들이 이제 그녀에게 조언과 도움을 요청한다. 많은 동료들이 관절 통증을 겪기 시작했다. 그녀는 숙면과 건강 개선을 위해 저녁에 완두콩을 제외하고 양배추 조림 레시피를 권한다. 알렉세이는 이제 먼저 갈리나 스테파노브나에게 인사하며 그녀와 건강 문제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다. 결론은 간단하다. 문제 해결은 약이 아니라 식생활에 있다. 식생활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하지만 아스파라거스는 슈퍼푸드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위험으로거야 알려지지 않았다. 모두가 아스파라거스가 비타민과 항산화제의 보고이며 다이어트와 심장 건강에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50세 이후 신체에 미치는 위험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아스파라거스의 주요 문제는 퓨린 함량이 높다는 점인데 퓨린이 분해되면 요산으로 변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의사 히포크라테스는 2000년 전부터 퓨린의 해로움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경고했다. 예전에는 통풍을 부유층의 병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퓨린이 풍부한 음식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아스파라거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산 수치가 20% 더 높다고 합니다. 요산 과잉은 관절에 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밤에 망치에 맞은 것처럼 부어오르고 붉어진 엄지발가락 때문에 잠에서 깬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아스파라거스가 눈에 띄지 않게 유발할 수 있는 통풍입니다. 게다가 아스파라거스는 강한 이뇨 효과가 있어 건강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대 중국 의학 서적에서는 아스파라거스를 과도한 수분 배출을 위해 권장했지만 허약하거나 노인에게는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수분을 잘 유지하지 못합니다. 갈증을 느끼지 못해도 탈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위험합니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만성 신장질환 환자가 아스파라거스를 섭취하면 신장 기능이 30% 더 빨리 약화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스파라거스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위험을 줄이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조리 전에 항상 아스파라거스를 담가두세요. 이것이 퓨린 함량을 줄여줍니다. 또한 구운 감자처럼 칼륨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세요. 아스파라거스를 먹는 날에는 평소보다 물을 0.5리터 더 마셔 신장 부담을 덜어주세요. 만성 신장 질환이 있다면 아스파라거스 섭취에 특히 주의하고 복용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미 관절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아스파라거스 섭취로 제한하세요. 아비센나의 말을 기억하세요. 약은 적은 용량에서 약이지만 많은 용량에서는 독입니다. 이 규칙은 유용하지만 주의가 필요한 아스파라거스에 완전히 적용됩니다. 시금치와 양배추는 50세 이후 건강에 숨겨진 위협입니다. 우리는 시금치를 건강한 식단의 기준으로 여겨왔습니다. 철분 비타민 항산화제로 칭찬받지만 신장에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시금치에 과다하게 함유된 옥살산염이라는 물질에 있습니다. 고대 로마 의사들도 채소 애호가들에게서 잦은 배뇨 문제를 관찰했습니다. 현대 연구는 시금치가 채소 중 옥살산염 함량이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화합물은 신장에서 칼슘과 결합해 결정체를 형성합니다. 50세 이후 사람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결석 형성 위험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옥살산염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여 뼈가 약해지고 다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전통 중국 의학에서는 시금치를 항상 열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몸에 더 부드럽다고 여겨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금치를 5에서 7분간 삶으세요. 이는 옥살산염 함량을 거의 절반으로 줄입니다. 시금치를 유제품과 함께 섭취하세요. 유제품의 칼슘이 옥살산염의 해로운 영향을 부분적으로 중화합니다. 이제 양배추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소화에 좋다고 여겨지는 이 채소는
50세 이후에는 숨겨진 위험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 복부 팽만감과 불편함은 종종 우리 몸이 잘 소화하지 못하는 복잡한 당인 라피노스 때문에 발생하며 있는 복통과 소화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장 큰 위험은 고이트로겐입니다. 이 물질들은 갑상선의 정상 기능을 방해하여 호르몬 불균형과 관련된 질병을 유발합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고이트로겐이 함유된 음식, 특히 생양배추를 섭취하여 갑상선이 커진 양배추병이 있었습니다. 현대 내분비학자들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경우 생양배추 섭취를 제한하여 갑상선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해결책은 발효된 양배추입니다. 절임 과정에서 고이트로겐이 파괴되면서도 몸에 좋은 영양소와 비타민은 유지됩니다. 김치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한국의 장수자들은 발효식품 덕분에 갑상선 문제를 덜 겪습니다. 50세 이후에는 몸이 변합니다. 젊을 때 유익했던 것이 성숙한 나이에는 해로울 수 있으므로 몸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세요. 몸은 영양과 건강에 관한 최고의 조언자이며 자신에게 맞는 것과 피해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어떤 채소가 불편함을 유발하나요? 여러분의 조언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